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불가사의 중에서도 이집트의 피라미드만큼이나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비밀스러운 존재가 또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고대 왕들의 거대한 무덤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거대한 돌무더기가 단순히 죽은 자를 위한 기념비를 넘어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와 신의 영역을 잇는 거대한 관문이자 지상에 구현된 우주 그 자체였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시작했으며 또 어떻게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시간의 장막을 걷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로 손꼽히는 피라미드 건설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그 위대한 열망의 기원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문명의 젖줄이자 생명의 원천이었던 나일강의 장엄한 흐름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이 강이 베푼 끝없는 풍요 속에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들만의 독특하고도 깊이 있는 세계관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세계관의 가장 정점에는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자 지상을 다스리는 살아있는 신, 파라오가 존재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파라오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존재이자 질서 그 자체였죠. 그렇기에 파라오의 죽음은 결코 끝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체를 떠난 그의 영혼이 밤하늘의 별들 사이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 땅의 백성들을 영원히 수호하게 되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으로 여겨졌습니다. 피라미드는 바로 그 영원하고도 신성한 여정을 위해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거대하고 정교한 장치였던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덤이나 건축물이 아니었던 거죠. 이집트인들에게 피라미드는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주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거대한 기둥이었고, 파라오가 신들의 세계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지는 태양의 빗줄기를 그대로 형상화한 그 거대한 삼각형의 모습은 파라오의 영혼이 별을 향해 올라가는 성스러운 계단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일은 단순히 왕의 권위를 과시하는 토목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 전체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하는 가장 신성한 의무이자 모두의 염원이 담긴 거국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파라오의 영생이 곧 이집트의 영원한 번영과 직결된다고 굳게 믿었고, 그 믿음이야말로 수십만 톤의 돌을 옮기고 쌓아 올리는 고된 노동을 기꺼이 감내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죠. 초기에 투박했던 계단식 무덤이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형태의 대피라미드로 발전해가는 과정은 영생에 대한 그들의 열망이 얼마나 더 강렬하고 체계적으로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인간의 힘으로 세워졌다고는 믿기 힘든 그 장엄한 실루엣은 바로 영원한 삶을 향한 고대 이집트인들의 집념이 빚어낸 위대한 꿈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강렬한 동기가 있었다고 해도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기술력으로 대체 어떻게 그 거대한 돌들을 자르고 운반하여 하늘 높이 쌓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의 건설 방식에 대해 외계인의 도움이나 초자연적인 힘을 거론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만큼 피라미드의 규모와 정교함은 현대의 기준으로 보아도 경이롭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들은 그러한 신비주의적 가설 뒤에 숨겨진 고대 이집트인들의 놀라운 지혜와 과학기술, 그리고 체계적인 조직력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이 불가능의 영역에 도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뜨거운 땀과 열정이 서려 있는 건설 현장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돌과 밧줄만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고대의 공학기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돌들을 대체 어떻게 채석하고 옮기고 또 하늘을 향해 쌓아 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외계의 존재나 신비로운 마법이 아니라 나일강의 흐름과 사막의 모래, 그리고 이집트인들의 빛나는 지혜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아스완과 같은 채석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석공들은 단단한 화강암 바위에 나무 쐐기를 박아 넣고 물을 부어 팽창시키는 원리를 이용하여 마치 거대한 두부를 자르듯 정확한 크기로 돌을 잘라냈죠.
이렇게 잘려나간 수십 톤 무게의 돌들은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고속도로를 통해 건설 현장으로 운반되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를 정확히 계산하여 무거운 석재들을 실은 배가 물의 힘을 빌려 기자의 고원 근처까지 도달하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육지에 도착한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돌덩이를 어떻게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끌어올렸을까요? 여기에 바로 고대 이집트 공학 기술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바로 경사로의 활용입니다. 놀랍게도 학자들은 피라미드를 감싸며 올라가는 나선형 경사로나 피라미드 한쪽 면에 길게 뻗은 직선형 경사로 등 다양한 형태의 경사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흙과 벽돌로 만들어진 거대한 가설 구조물 위로 수많은 인부들이 나무 썰매를 끌어올렸죠. 이때 그들은 아주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썰매가 지나가는 길 앞에 모래에 물을 뿌려 마찰력을 극적으로 줄이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적은 힘으로도 훨씬 무거운 물체를 옮길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단순히 힘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정밀함은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이롭습니다. 피라미드의 내면은 거의 완벽하게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으며 그 거대한 바닥의 수평 오차는 불과 몇 센티미터에 불과하죠.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 부지 주변에 수로를 파고 물을 채워 수면의 높이를 기준으로 삼아 완벽한 수평을 잡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여 정확한 방위를 계산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천문학과 기하학이 총동원된 과학 프로젝트였습니다. 결국 피라미드 건설의 비밀은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인간의 땀과 지혜, 그리고 협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돌 하나하나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거친 숨결과 숙련된 기술자들의 날카로운 계산이 함께 스며들어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납니다. 이토록 엄청난 규모의 인력을 수십 년 동안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노예들의 모습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공동체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피라미드 건설 현장 근처에서 거대한 도시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는 노동자들을 위한 숙소는 물론이고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던 빵집과 맥주 양조장, 심지어는 다친 이들을 치료하던 병원의 흔적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이것은 피라미드 건설이 소수의 노예를 착취하여 이룬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된 거대한 사회적 프로젝트였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노동자들은 강제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신과 같은 파라오를 위해 일하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노동의 대가로 식량과 주거,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상을 넘어 국가가 백성을 책임지는 하나의 복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피라미드는 파라오 한 사람을 위한 무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집트 문명 전체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돌을 자르는 석공, 운반을 책임지는 뱃사공, 정밀하게 측량하는 기술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관료들까지 모두가 이 위대한 역사의 창조자였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발견은 피라미드를 둘러싼 오랜 오해를 걷어내고 우리에게 고대 이집트 사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미개한 노예 왕국이 아니라 놀랍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춘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었습니다. 이처럼 피라미드라는 거대한 건축물은 단순히 돌을 쌓아 올린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 이집트가 보유했던 최고의 공학기술과 천문학 지식, 그리고 수만 명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었던 강력한 사회 시스템이 결합된 문명의 결정체였던 셈이죠. 이제 우리는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를 통해 무엇을 염원했는지, 그 돌무더기 속에 어떤 깊은 철학과 우주관을 담아내려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을 넘어 하늘과 땅을 잇고 영원을 꿈꾸었던 그들의 간절한 메시지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피라미드 건설 현장을 떠올리면 흔히 채찍 아래 신음하는 수많은 노예들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 발견들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기자의 고원 근처에서는 노동자들을 위한 계획도시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빵 공장과 맥주 양조장이 있었고 수많은 소와 양, 그리고 나일강에서 잡은 생선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원된 인력에게 매우 체계적으로 양질의 식량이 공급되었음을 의미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놀랍게도 발굴된 유골들에서는 골절되었다가 깨끗하게 치유된 흔적들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노동자들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회복할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즉, 피라미드 건설은 강제 노역에 시달린 노예들의 산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농한기에 접어든 농부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여든 일종의 거국적인 프로젝트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그들의 노동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존재가 아니라 파라오와 함께 영원의 세계를 건설한다는 자부심을 가진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셈이죠. 숙련된 석공과 건축가, 측량사와 같은 전문가 집단이 이들을 이끌었습니다. 이 거대한 인력을 먹이고, 재우고, 치료하며 또 각자의 역할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야말로 피라미드를 가능하게 한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기술을 넘어 한 문명이 도달할 수 있는 사회 통합과 조직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정교하고 거대한 사회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게 한 근원적인 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집트인들은 왜 왕 한 사람의 무덤을 위해 문명의 모든 역량을 남김없이 쏟아부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피라미드를 단순한 돌무덤이 아닌 그들이 이해했던 우주 그 자체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피라미드는 죽은 자를 가두는 공간이 아니라 영혼을 영원으로 쏘아 올리는 거대한 발사대이자 성스러운 제단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라오가 죽으면 밤하늘의 별이 되어 세상을 수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는 바로 그 파라오의 영혼이 지상을 떠나 하늘의 신들과 합류하는 신성한 통로의 역할을 해야만 했죠. 실제로 대피라미드 내부에서 발견된 작은 통로들은 지상의 어떤 특정 지점이 아닌 밤하늘의 특정 별자리를 향해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조준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시 이집트인들이 부활과 영생의 신 오시리스와 동일시했던 오리온 자리를 향하고 있었죠.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집트인들은 땅 위의 하늘의 질서를 그대로 복제하려 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피라미드 건설은 지상에 또 하나의 우주를 창조하고 그 중심에 파라오를 안치함으로써 혼돈에 맞서 세상의 조화와 균형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피라미드의 각진 경사면은 태양신 라가 하늘로 오르내릴 때 사용하는 빛의 계단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파라오가 그 빛을 타고 가장 강력한 신의 품으로 돌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셈입니다. 내부의 복잡한 통로와 방들은 단순히 도구를 막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라오의 영혼이 사후 세계로 여행하며 겪게 될 여러 관문과 시련을 상징적으로 구현해 놓은 공간이었죠. 미로 같은 구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이처럼 피라미드의 돌 하나하나, 통로 하나하나에는 이집트인들이 세상을 이해하던 방식과 그들의 깊은 신앙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의 영생이 곧 이집트 문명의 영원함과 직결된다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이 거대한 건축물은 왕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기념비를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결하고 죽음을 극복하여 영원에 도달하고자 했던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위대한 꿈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돌을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닿고 싶었던 자신들의 믿음과 소망을 한층 한층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피라미드는 그 자체로 거대한 기도문이자 영혼을 향해 울려 퍼지는 침묵의 외침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피라미드는 한 사람을 위한 무덤이라는 좁은 의미를 뛰어넘어 문명 전체가 공유했던 하나의 거대한 신념 체계가 물질적인 형태로 구현된 결정체였던 셈입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우주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신념의 결정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사후 세계의 안식을 비는 것을 넘어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통해 훨씬 더 능동적이고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피라미드의 내부는 단순한 무덤 공간이 아니었죠. 그것은 파라오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거쳐야 할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우주적 통로이자 영혼을 위한 거대한 부활 장치에 가까웠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복도와 방들은 혼돈의 세계를 지나 신들의 세계로 나아가는 영혼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도였고, 현실 세계의 태양빛이 닿지 않는 깊숙한 현실의 방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었죠. 놀랍게도 일부 통로는 아주 정확한 각도로 특정 별들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파라오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 하늘의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난다고 믿었거든요. 그들은 밤하늘의 별들이 신들이 사는 영원한 세계라고 생각했고, 피라미드의 통로는 바로 그곳을 향해 영혼을 쏘아 올리는 일종의 발사대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정밀하게 계산되었던 것입니다. 지상의 파라오가 죽으면 그의 영혼은 이 돌로 만든 통로를 따라 하늘로 올라가 북극성 주변에 사라지지 않는 별들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존재가 된다고 믿었던 그들의 세계관이 담겨 있는 셈입니다. 결국 피라미드는 땅 위에 세워졌지만 그 본질은 하늘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거대한 천문대이자 인간과 신, 죽음과 영생을 연결하는 거대한 재단이었던 셈이죠.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범람 주기를 통해 절기를 파악하고 별의 움직임을 읽어내며 축적한 모든 천문학적 지식을 바로 이 피라미드라는 하나의 점에 완벽하게 집약시켰습니다. 그들은 지상의 세계가 천상의 세계를 완벽하게 본떠야만 질서가 유지된다고 믿었기에 기자 지구의 새 피라미드를 오리온 자리의 허리띠별 3개와 거의 동일한 배치로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건축을 넘어 지상의 신들의 세계를 그대로 재현하여 파라오가 사후에도 그 질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거대한 주술적 장치였던 겁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십 년간 돌을 옮기고 쌓아 올린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한 사람의 영혼을 별까지 보내기 위한 문명 전체의 염원이자 거대한 의식이었던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피라미드의 진짜 의미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왕조의 무덤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유한한 운명을 극복하고 영혼을 쟁취하려 했던 인류 최초의 위대한 시도였습니다. 그 거대한 돌덩이 하나하나에는 강제 노역의 고통이 아닌 신성한 목표를 향한 공동체의 헌신과 믿음,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영원한 삶을 꿈꿨던 사람들의 간절한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문명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든 기술과 지혜, 그리고 노동력을 결집하여 만들어낸 지상에 구현된 우주이자 영혼을 향한 돌로 쓴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 흩어지기 쉬운 인간의 힘을 하나로 모으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고 서 있는 저 거대한 삼각형은 그래서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확고한 신념과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공동체의 힘이 만났을 때 인간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증거물이죠. 피라미드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지식의 보고이며 인류의 잠재력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위대한 기념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돌에 새겨놓은 영혼의 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남긴 거대한 질문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